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 타라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재료 소멸 아니면 희망의 불씨 살려도 되나? 네옴시티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 전략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관심도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윤 대통령과 왕세자의 지금 회담은 끝이 났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나왔고요. 지금은 공식 오찬이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풀 취재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금 더 그 이슈는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일머니 정말 많은 돈 보따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모멘텀이 상당하다. 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20개가 넘는 기업들과 MOU 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지금이죠. 자, 사우디와 MOU를 체결하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많습니다. 현대, 로템부터 비롯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재생,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신재생 그리고 건설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지을 수 있을 듯한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표를 대입해 보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 눈에 띄는 양봉, 빨간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좀 부진한 흐름이었죠. 빨간불도 약하거나요. 그런데 현대 로템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좀 강합니다. 이 종목 중심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수소 트램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신재생에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가 단독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단독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진위 보도는 조금 더 후속 이야기를 들어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사우디의 탄소 중립 미래도시 네옴시티에 현대차와 현대로템의 수소차, 수소 트램과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뉴스를 종합해 보면 왕세자의 방안의 주요 의제는 에너지 분야 협력이 될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슈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단 오후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있는 쪽이 이쪽이라서 현대 로템 중심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자, 현대 로템을 보면요, 이사님 저는 궁금했던 게 장 초반에는 이걸 재료 소멸로 봐야 되나? 너무나 빠르게 고점 찍고 밀려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철도 관련 모멘텀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자카르타 중전철 확장 사업 요거 때문에 오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대 로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저희 이사님 판단하면 괜찮을까요? 네, 이제 관련된 그 빈살만 그 사우디 이제 왕세자의 방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은 뭐 섹터의 기업들이 좀 상승한 면이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단독 뉴스 뭐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시가총액이 크건 작건 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현대 로템이 좀 상승하고 있고 또 롯데 정밀화학도 좀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도 근데 이런 두 종목을 보면은 좀 시장에서 그동안 관련되나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덜 부각됐었던 그런 기업이라는 게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철도 관련된 또 뉴스를 제가 좀 오전에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았던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슈화되는 기업이 오늘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도 부각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반짝이는 종목을 따라가도 될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관련주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좀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무언가 지금이라도 대응책을 꾸려야 하는 구간인지 두 가지 포인트 궁금하네요.
네, 지금 뭐 따라가야 되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양 시장 모두 조금 언제든지 좀 쉬어갈 수 있는 곳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종목은 알았고 또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보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또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해서 하락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바닥을 또 잡아가겠죠. 그리고 뭐 몇몇 그 업종에만 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에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저희는 가장 큰 기대를 걸어봄이 좋을까요? 건설도 있고요, 뭐 철도도 있고요. 오늘은 뭐 바이오까지 그리고 뭐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사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오일머니 사우디발 모멘텀에 계속 기대를 건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디에 집중도를 높여야 할까요? 네, 정말 안 걸리는 섹터가 없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많은 섹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야가 좀 더 이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섹터 분야로도 좀 넓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이제 회동도 있었지만 또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우디와 비즈니스 카운슬도 개최가 됐는데 기존의 이제 건설 에너지 외에 뭐 기후변화라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엔터나 관광 레저, 뭐 우주항공, 바이오까지 좀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뭐 한 10개가 넘는 그런 섹터인데 라고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성향도 여러 섹터가 있는데 본인의 성향, 그래 모든 섹터를 보기는 정말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뭐 자금 규모도 있을 거고 본인의 성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그래 여러 섹터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좀 섹터를 좀 개인 성향도 감안해서 좀 골라놓고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우디에 오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다녀가는데 앞으로도 이제 추가 수주는 또 여러 섹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방산에서도 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뭐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뭐 체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향후에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방안을 떠나서 또 여러 뭐 포럼이나 뭐 사우디 투자부 관련돼서의 또 오고 가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또 이제 그런 또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종목으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려면은 현대로템은 수소 트램과도 연결되지만 방산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좀 조정 시에 그동안 좀 이게 사우디 이쪽 모멘텀으로 덜 부각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관심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건설 쪽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년 글로벌 건설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 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우디 그 중동 시장 쪽은 그보다 10% 많은 14.4%가 지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래 좁혀서 건설 쪽 본다고 하면은 단연 좀 삼성물산이지 않나. 그래서 삼성물산과 현대로템은 조정 시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지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네옴시티 관련한 이야기들 쭉 이어가 봤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제목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깡통 수주 몰아내고 이제 찐 수주만 남았다. 정말 딱 사로잡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쓰면서 상당히 단호한 어조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많은 리포트를 봤지만 이렇게 다시 커버리지를 재개하면서 지금 사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는 이런 강력한 멘트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조선사에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조선사의 주가는 수주 결과와 전망이 추세를 만들고 그 실적으로 지속성을 결정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수주 소식 많이 들렸습니다. 우와, 실적 좋겠네? 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랐다가 이 성적표를 열어보면 실망감, 그래서 다시 리스크 부각, 이 패턴이 반복이 돼 왔는데 이제는 내년 20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 괴리가 좁혀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표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주 규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그 규모는 이어지는 걸로,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도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상무라는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호재성 이야기만 저희가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 포인트도 들고 왔습니다. 실적 좋아진데 앞에 리포트에서 정말 긴 내용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포인트도 같이 저희는 커버를 해볼 겁니다. 양극화, 그러니까 갈 종목만 매출이 좋아진다. 주가도 그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려. 그리고 후판 가격, 그리고 파업. 여러 가지 격차를 벌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호재성 그리고 악재성 저희가 빠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을 위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사님이 정해 지금부터 해주실 겁니다. 조선주 정말 와 하고 기대감이 높았다가 실망. 이 패턴이었잖아요, 이사님. 조선 독립 만세라는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단호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 질문 드릴게요. 이사님, 동의하실까요? 정말 조선주의 시간 임박해 오고 있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또 살펴볼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제목 리포트 제목에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점진적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그리고 리포트가 아주 강한 제목의 리포트가 나오면 조금 한번 이제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좀 객관적인 시야에서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선의 강한 제목의 리포트를 보니까 저는 다른 섹터에 다른 애널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었던 지난 것도 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그래서 좀 살펴볼 만한 이슈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좀 우려될 만한 이슈도 있어요. 좀 약간 시장에서 우려되는 거는 그런 거죠. 국내 조선사들이 그래 올해 LNG 쪽에 그 수주를 한 7, 80%를 받았는데 지금 중국도 보니까 LNG 쪽에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상반기에 26척의 LNG를 받았고 LNG 쪽으로만 지금 올해 우리 해볼게라고 이제 나타난 조선사가 3곳이나 되고 그러면은 향후에 또 LNG선 한국과 이제 중국이 또 받으려고 할 때 중국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저가 수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우려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기술력도 좀 차이가 크고 그리고 지금 LNG선을 국내가 지금 받기에는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래 수주는 받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중국으로 받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뭐 이렇게 조선가의 가격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번 달 초에 현대중공업의 이상균 사장이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탱커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회의에서 탱커선에 주목하자고 한 걸 봤을 때는 그쪽이 이제 노선이 이제 매각하고 뭐 최신 선형 이제 확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볼만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조선업종에서도 온실가스 규제가 좀 강화되는데 그쪽에서도 노후화된 선박이 있기 때문에 또 친환경 선박 건조 수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우조선 해양이 그동안에 주인이 없었는데 네. 이제 주인을 찾음으로 인해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올해도 LNG선 많이 수출했거든요. 글로벌 기술력도 있는데 좀 이제 주인이 생기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글로벌 이제 선사들과 함께 그 수주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찾아간다면 한국 조선업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 말씀드리니까 또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년 1월에 네. 현대중공업의 또 군산 조선소가 이제 본격 가동을 또 앞두고 있죠.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간다고 하면은 뭐 크게 부담될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요인을 여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도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요 리포트에서는 사실은 탑픽을 현대중공업으로 봤거든요. 이사님은
이 가운데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쪽을 탑픽으로 골라주실지 궁금합니다. 조선 내에서 이사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올해 3분기 초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현대중공업을 저 또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바닥 잡고 올라올 때 보면은 조금 더 횡보할 수도 있었고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물론 시장도 상승했었지만 그 부근에서 그 반등의 중심에 있었던 수급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한 10만 6, 7천 원 전후에서 좀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도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3사가 지금 임단협 협상 결과 아직도 좀 매듭을 못 맺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겠지만 이 부분이 또 지나간다면 또 그리고 지금 조선 후판 가격도 지금 협상 결과 중요한데 뭐 될 거라 생각은 들고요. 지금 뭐 조선 이제 섹터에서는 한 톤당 한 20만 원 낮춰라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수입 유통 단가가 톤당 한 106만 원, 그리고 사오는 게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6만 원 이하로 낮추면은 한 20만 원 정도 낮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부분이 후판 가격 그것도 좀 지나갈 수 있고 또 파업 이슈도 좀 지나간다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대표격인 조선 3사 중에서도 그렇게 본다면은 또 군산 조선소가 내년 1월에 본격 가동하는 것도 감안한다고 하면은 현대중공업 뭐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고는 아니지만 서서히 업황이 좋아지는 건 맞고 호재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라는 조언들 들어봤습니다. 네옴시티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 머니 이슈에서 오늘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